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저는 요 바로 옆 산 밑에 삽니다. 여기가 제 나와바 일본만 제 나와바입니다. 혹시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다른 일 할까 싶어서 감시하러 나왔습니다. 거의 저는 매일 산책을 하는데 주 산책 코스가 이쪽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면은 저 끝까지 이 산책로가 되어 있고 지금 저 산 밑으로도 새로 산책로가 잘 닦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걸으면 아마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밤에는 구멍이가 울고 고라니가 울고 아주 호젓한 곳입니다. 대구 도심지 주변에 이렇게 호젓한 곳이 자연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 아주 깊은 곳입니다. 학살된 곳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복판으로 옛날에 강이 흘렀는데 지금 저쪽 골짜기 있죠? 저 골짜기를 넘어가면 바로 그 보은병원 있는 그걸로 넘어가는 곳인데 그 골짜기 있는 그 부근에까지 아마 골짜기에서 학살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학살이 이루어지고 나서 댐이 생기는 바람에 다시 수작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사람을 안타깝게 하는데 그 현장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이 행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앞세워지다. 끌려가면서 앞세워졌다. 국가가 호명했고 그는 바로 대답했을 뿐이다. 영문도 모르게 엮인 길은 끌려 곧장 대구 교도소의 큰 문을 나가서 도시를 빠져나가 골로 갔다. 그는 앞세워졌다. 그의 길은 다만 끌려갔다. 앞세워져서 한국의 모든 길은 끌려간 길들이어서 구불구불하다. 그의 삶은 누대의 위대한 역사를 이었지만 그걸 앞서 또는 뒤늦게라도 불러주지 않아서 외로웠다. 연애의 역사마저 그 부름의 연대로 벽돌처럼 엮였을 뿐이다. 그는 앞세워졌지만 총살당한 미래조차 응하지 않아야 할 대답이었다. 엮은 이들은 아무도 고개 내밀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원래 10월 문학제는 12번째가 됩니다. 원래 12번째가 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10월의 진실을 알리고 조금씩 이제 문학 작업을 해나가고 뜻을 모은 지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10월과 관련된 행사들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원래는 이제 최영희 회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전야제부터 계속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행사가 좀 더 매시 있게 되어가는 것 같아서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지금 가창댐을 보고 있습니다만 수면은 고요하고 하늘살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고요와 침묵 속에 그러나 우리는 또 아우성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 이유 없이 단지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로 살았던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와 그 유족들의 아픔은 진행형이고 아직도 회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민초들의 그 조선의 그야말로 모스코바라고 불렀던 대구의 많은 민초들이 가장 많은 희생을 벽영복적에서 왜 당해야 했을까? 10월 1일 단지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반제 반봉건의 소박한 그 요구들이 처참하게 묵살당하고 도륙당하고 많은 분들이 정말 가슴 아픈 죽음을 맞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왜 울분을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우리 작가들. 첫 번째 이유는 그 인간다움에 대한 정말 소박한 어떤 바람 그 자체가 처참하게 또 다른 인간에 의해서 묵살당하고 도륙당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서 그 살육의 현장들을 차마 들어보면은 전해드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분들이 무슨 죄로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고 또는 수상당하시고 오늘 경상 고발도까지 가겠습니다만 그러한 처참한 죽음의 현장을 맞이했을까 그렇게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왜 우리는 울분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진실에 대한 규명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미진합니다. 우리 유족들이 가졌던 그런 아픔을 최대한 조금의 어떤 자존심, 자긍심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풀어주자고 하는 어떤 소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어떤 역사를 가려져 있던 봉합되어 있던 역사들을 후손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교육하고 하지 않은 어떤 그런 소박한 어떤 바람조차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작가들이야말로 그 상처들을 그 봉인의 문을 열고 다시 그 시대의 추문을 알리고 회원의 길에 동참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대경무 작가 회의의 회원들뿐만이 아니고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 자리가 아마 출발의 자리인 것 같아서 몇 분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자리가 바로 10월의 심장이 잠시 있습니다. 가창골의 선수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린 두 손은 머리 뒤로 묶인 채 생선 두루미처럼 엮여 끌려가는 저 학살의 숲 가창골. 끝없이 밀려오는 목장구름, 발걸음 자국마다 밀려오는 죽음의 공포, 정의와 진실, 그리고 자유를 갈망하는 것이 죄이던가. 폭으로 무너진 굴짝이 머리를 내리치는 총경을 쏟아지는 붉은 피, 살려다난 애원도 저들은 내 동포가 아니었다. 피해 줄인 이리떼처럼 사람이기를 포기한 인간 백정. 마지막 할 말 없느냐고 물었으나 천리 금수강산 늘 푸른 소나무처럼 우리는 올곧은 길을 왔노라고. 달도 하나 해도 하나. 이 유행가 가사가 정답일지니 우리는 너도 나도 찢겨서 두 갈래가 되어도 그리고 죽어도 빨갱이라 학살을 해도 너와 나의 원점은 쪽발이도 코쟁이도 아닌 당군의 자손. 왜 한민족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예, 신앙송 해주신 우리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올해 대구 지역 시민들이 좀 뜻을 모아서 시원항쟁을 시민들에게 좀 알리고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시원항쟁을 기억하는 시민 모임의 운영위원을 맡고 있고요. 천용길입니다. 여기 멀리서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셨고 그리고 저보다 시원항쟁을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 드릴 거는 시원항쟁과 그리고 이 가창골과 관련한 이야기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9월이 되면 미군정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 미군정이 시행했던 정책 중에 한 가지가 미국에 대해서 자유수복제를 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공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미군정은 공출 대신에 자유수복제를 선택하게 되면 이게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계속 쌀값이 폭등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놓고 나니까 당시에 쌀을 수급하는 공급하는 체계가 잡혀있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쌀을 시장에 안 내놓고 비싼 값에 매점 매석하는 행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미군정이 이후에 정책을 다시 오늘 여기 와서 차에서 내려서 첫 마디가 날씨 좋다. 이게 진짜 좋다였거든요. 하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좋다, 날씨 좋다 하는 말 집에 돌아가서 다시 공부해서 시세를 아까 정 기자님도 말씀하셨는데 작가들의 역할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가 12회잖아요. 시월문학제가 16년 전에 10월에 이런 걸 번영하고 기억하고 새기겠다고 문학회를 발족해서 지금 오늘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정겨우 시월문학회 회장님 그리고 거기에 시월문학회 회원님들 저희 작가회의 회원들이 다 시월문학회 회원은 아니었어요. 초반에 몇몇 분들이 시월문학회 굉장히 열악하게 이끌어가고 작가회에서 조금 이렇게 서거해주고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월문학회 유족회 분들하고 같이 해서 10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오늘까지 왔습니다. 다시 체결되고 끝까지 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입니다. 저는 그래도 글 쓰는 입장에서 이렇게나마 이 장이 마련된다는 거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월문학회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2021년도에 시월문학회 시책에 실린 시입니다. 가창댐 그 아래 구절초 젖꽃 무더기 이제야 본다. 80년을 훌쩍 넘어서는 장장의 세월 지나 물의 마음이 서글픈 심정을 짐승의 심장을 물의 마음이 꽉 붙들고 견디는 그 아래 괜찮다 이제는 괜찮다 하듯 초연하게 또 그러나 처연하게 피어있다. 그의 10월에도 피었을 꽃 강목천 블럭이듯 피고 지고 한다. 그러면 이제 가창댐 간략한 위령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 주십시오. 방법은 저희들이 너무 소박하게 촬영했기 때문에 대표로 저희 대구경북 작가회의 10월 문학제 위원장이신 정대호 선생님이 대표로 하시고 그다음 저희들은 단체로 묵념을 드리는 걸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족 선생님이나 그 이후에 말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같이 묵념하는 걸로. 예, 예. 자, 한국전쟁 전후 인간이 학살 대신 여러 영령들을 위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모두 묵념. 예, 바로 해주십시오. 예, 이것으로 간략하게 참배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입니다. 40년 10월 1일 이제 대구에서 10월 항쟁이 발발했습니다. 10월 항쟁이 일어난 이유를 뭐 여러 가지 말하지만은 가장 크게 그 시적으로 보면은 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고 난 다음에 우리 민족이 원하는 것은 완전한 자주 독립 국가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월 19일 날 38선 이북에 김일성이 이제 소련군과 같이 이제 진주를 하게 되고 남한에는 9월 7일 하지가 인천에 도착하게 된다. 인천에 하지가 도착하기 전에 9월 6일 여운정은 조선인민공화국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이 조선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이제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인민공화국으로 옮겨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인민공화국 체제의 이 조직들하고 미군정에 의한 그 친일파로 임명된 이 관리 체계하고 이 갈등이 45년부터 계속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보통 일반 민중들은 이렇게 된 거죠. 미군정이 임명한 새로운 점령군 이 행사는 가령 3.1절이나 8.15 기념 행사에 줄 서러 가느냐 아니면 우리나라의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를 주장하는 인민공화국 체제의 행사에 줄 서러 갔겠냐.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 가서 줄 서겠습니까? 공무원들이 한 행사에 뭡니까?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6.25 전쟁까지 50년 6월까지는 소위 말해서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국가를 주장하는 사람과 외세를 등려했고 새로운 점령군 행세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 내전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10월 항쟁이 일어난 거죠. 그 식량 파동 기아 문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그건 하나의 계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냐. 그리고 이제 이 미군들에 의한 학살이나 만행이나 이런 것은 지금도 우리는 언급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2006년 진나위에서 진나위에서 이 행사를 조사를 할 때도 뭡니까? 미군에 의한 학살이나 미군에 의한 죽음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언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이제 당시에 이제 남로당이나 이쪽에서 이제 얘기한 건데 그 당시에 그 시적으로 보면 뭡니까? 당시에는 남로당도 인민위원회 속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만 뭡니까? 인민위원회 체제하고 이 그 공무원 체제의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항쟁은 대구에서 10월 1일이 일어났지만 곧 뛰어서 영천, 외관, 김천, 이 뭡니까 선산, 경상북도 일대와 충청도, 심지어 경기도, 강원도까지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뭡니까? 국민들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당시에 완전한 자주독립국가였죠.
그 얘기는 아직까지도 뭡니까? 금기시되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주 4.3이나 여순인데 앞서는 이 뭡니까? 첫 출발점이 10월 항쟁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뭡니까? 그 얘기를 못하는 거죠. 제주 4.3에서는 인민위원회 활동 그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오래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뭡니까? 이미 46년도부터 이미 뭡니까? 그것이 깊어진다. 하진은 9월 7일 날 뭡니까? 인천항에 도착할 때도 뭡니까? 우리나라 인민들은 모여서 해방군이라고 이제 현수막을 들고 뭡니까? 맞이하려고 했지만 하진은 도착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해방군이 아니고 점령군이라고 얘기했죠. 미군이 뭡니까? 이 대구 경북으로 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시내에 분여자회에서 미군 한영의 준비 만찬을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은 동맹에서 바로 포항으로 빠져버렸죠. 우리는 해방군이 아니고 점령군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의 점령군, 조선 총독부 건물에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가 올라갔습니다. 일제의 점령군이 물러가고 옵니까? 새로운 점령군으로 미국이 들어왔을 때 이때 자주 독립국가를 주장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독립국가를 유지할 자격이 없는 문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10월 항쟁 유족들 뭐 가면서 우리는 뭐 아니다 뭐 기아 억지로 도장 찍었다 하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뭡니까? 특히 보도연맹의 이 목록 리스트에 뭡니까? 제일 핵심이 뭡니까? 인민위원회 활동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빨갱이라고 하는 말은 공산주의자를 가리킨 말이 아닙니다. 미군정의 말을 듣지 않는 불온 세력이죠. 우리가 말 많은 빨갱이, 아지면 빨갱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제 때 불령선임이 있었다고 하면 뭡니까? 미군정 체제에서는 빨갱이가 있습니다. 그 빨갱이는 지금까지 얘기되고 있는 거죠. 그 빨갱이라고 하는 말은 꼭 공산주의자를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빨갱이 속에는 공산주의자도 포함되어 있고 민족주의자도 포함되어 있고 그 미군정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다 통틀어서 뭡니까? 빨갱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두 수 없이 길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를 위한 교수연구자 협의회 공동의장 자격으로 왔습니다. 너무 뜻깊은 행사에 함께하게 돼서 큰 영광이고 여러분과 같이 희생자를 향한 추모의 뜻을 같이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10월 문학회를 횟수가 저는 뭐 때문에 그런가 묻고 싶은데 2014년 5월 25일 일요일 날 발족식을 가졌는데 어떻게 12회 됩니까? 12회가 왜 12회가 됩니까? 2014 10월 문학회 생기기 전에 1회 했어요. 1회 했습니다. 그래야 말이 맞지.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지창 교수가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신 정지창 교수님께서 유족들이 입도 한마디 못 띄고 살았는데 작가들은 유족들의 얘기를 무조건 들어주기만 해도 좋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울었습니다. 우리들의 얘기를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정권에 따라서 탄압이 되고 피학살 유족회 엄마 아버지들이 또 남은 엄마 아버지들마저 전부 형무소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수면 아래로 깔아앉았습니다. 어떻게 된 심판인지 경상도는 대통령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해결이 전혀 안 됩니다. 46년에 일어난 일이나 2024년 오늘날에도 아직 해결이 진화해서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항쟁에는 진화의 식구들조차 오기를 꺼려합니다. 그들 말로는 혼빨개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정대호 스님 얘기 들으셨죠? 빨갱이란 말이 단어 사전에도 없는 말이 우리한테는 뒤집이 씌워지고 평생을 그 프레임 속에서 숨도 못 쉬고 살았습니다. 10월 문학회가 생겨서 정말로 이 글로 전해지는 거 우리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미도 영화가 나왔을 때 그 옛날에 우리 10월 항쟁은 언제 저런 영화가 나올까? 순이 삼촌 책이 나올 때 언제 우리는 저런 책이 10월 항쟁으로 이름 달고 나올까? 그런 기대를 늘 했습니다. 근데 10월 항쟁이 생기고부터는 시첩이 매년 나오고 우린 너무너무 위로를 받습니다. 한 식구같이 반갑고 또 오늘 식구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는데 오늘은 50여 명 모여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래 1일날 위령제를 지낼 때 계산상으로 400명이 오셨다 합니다. 이 좁은 위령탑 안에 400명이 모여서 했는데 물론 그날 공휴일 탓도 있겠지만 10월에 위상이 차츰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역사적 사실은 연구자와 교수님과 또 정말 진심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조상을 위한 유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가족이 살아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해마다 가속도가 못습니다. 돌아가시는 속도가.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 유족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왔는 생애살 서면은 전부 시가 되고 소설이 될 것입니다. 많이 불러주시고 많이 물어주시고 어떻게 살았냐고 손잡아 주시면 아기가 나올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원래 80인데 75쯤 되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정음만은 남겨야 되겠다 해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글 쓰는 작가님들 손에 나중 얘기에 후세에 전해질 아름다운 천하 슬픔과 그때 어떻게 유가족들에게 잔인하고 정말 짐승 같은 행동을 했고 우리 아버지들을 짐승처럼 끌고 와서 삼짐승의 밥이 되도록 했는지 그런 걸 모두 기록해서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야 되겠지. 어떻게 우리가 백이민족입니까? 저는 백이민족이라고 하는 말이 입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그 엄마 고모의 아픔부터 저까지 그 아픔을 겪어오면서 이 나라에 꼭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유족들 얘기는 작가들 손에 달렸습니다. 그걸 길이길이 남겨주시고 또 여기 만들어진 내력은 우리 이사님께서 또 설명할 것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흥항쟁 조례안이 16년도에 통과됐는데 이 조례안 통과되는데 조금 기획을 하신 분이 민주당 김혜정 의원이 아주 힘을 마셨었어요. 그분이 다른 거는 다 들어주더라도 본인은 이거 하나만이라도 해달라고. 그래서 이게 시의원 30명이 100% 다 한영을 해가지고 조례안을 통과시키 줬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이 위령탑 문제도 좀 수월하게 되긴 됐는데 그 권영진 의원이 시장님이 계실 때 마지막으로 이제 홍준표 시장이 선거가 임박했을 때 이제 이거를 자기가 마지막으로 막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걸 했는데 이걸 다 하고 개공식을 원했는 중공식을 원했는 거는 저게 제일 하단에 지금 쪼가
헷갈리겠는데 저기에 보면은 10월 항쟁에 대하고 뭐 몇 명이 돌아가셨다 하는 그 유래가 적혀가 있는데 거기 글자가 좀 밑분 좀 틀려가지고 이 오시는 분들이 그 10월 항쟁 유족회 명단이 이런 식으로 이름이 적혀버려가지고 우리가 그걸 카포레트 한다고 너가 이름이 올라오는 걸 갖다 저걸 붙여버렸더니만 이걸 띄라 이제 하고 안 띄면은 준공식을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버투다 보니까 준공식이 늦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아예 준공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분에 진실화에서 지금 모든 게 이제 밝혀지면은 명단이 들어오면은 저기 빈 자리에 이름을 다 새기고 나면은 하는 걸로 지금 그래 합의가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보수 진작에 이 위령탑이 세웠다 하는 거는 조금 다른 분이 다른 도에도 오시는 분이 좀 의아해하십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권영진 시장님이 우리도 물론 많이 뭐 회장님이나 전화 가가 많이 졸았지만도 그 마지막으로 그나마 제가 이제 자기는 시장이 이제 곧 다 되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요거로도 먹더라도 이거는 해드리겠다 한 번 해주가 그분한테 항상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유래가 좀 있습니다. 뭐 물론 유족이 힘들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님이 큰 마음 먹고 하시고 그러고 민주당의 김혜정 의원은 두 분을 시임을 하시면서 진짜 참 우리한테는 그렇게 고마울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다른 분이 오시면 항상 이상하다 어떻게 했느냐 사실은 우리도 힘들었습니다. 매일 찾아가듯이 찾아가고 이래가지고 참 막상 잘 하게 됐습니다. 그런 유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이거 아직 뭐 준공식 못하다 하시는데 처음 생겼을 해 쓴 시입니다. 돌가시 이정현. 가창때 말에 위령탑을 세웠습니다. 무덤덤한 물이 봉분이었다는 것. 저 거대한 댐이 사실은 물무덤이었다는 것. 누구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창때 말에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위령탑을 세웠습니다. 이 골짜기에서 70년을 울던 산새 날아와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지런히 모은 손끝에 앉아 뿌리로 온기를 쓰다듬습니다. 가창댐 위령탑 가슴에 새긴 이름들 지난 여름 장마에 하염없이 눈물 흘립니다. 이제는 그 이름 석자 당당히 부를 수 있게 됐다고 쓰다듬다 돌아가는 자식들 굽어버린 등이 자꾸 눈에 밟힙니다. 저 산원덕 구절교 이런 번을 다시 필 동안 해마다 뿌리 내리기를 주재했습니다. 어디서 만날지 모를 땅속 가시들 가창골 길목 위령탑은 땅에서 솟은 가시입니다. 이제는 우리들 목에 걸린 묵직한 돌가시입니다. 네. 2000년부터 우리 경산 유족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족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사회 몫으로 우리 유족 이사가 두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중에 한 명이고요. 이 코발트 광산 사건은 50년 7월 1일부터 한 9월 초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직후죠, 그죠? 그 이후에 이제 학살이 일어나고 나서 10년쯤 있다가 그러니까 그 60년 5월 6월에 매일신문의 강창덕 기자님이
처음으로 이 코발트 광산과 가창골에서 학살이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셨어요. 하시고 나서 유족회가 경북유족회 이원식 선생님이 만든 그 유족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경산에서 최초로 8월 7일 날 중앙초등학교에서 합동위령제가 진행됐죠. 그런데 그 다음 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원식 회장님이나 유족들 대부분이 이제 소급 입법된 법에서 이제 잡혀 들어가고 그때부터 이제 유족회가 대부분 다 이제 활동을 그만하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그 양민 학살 특위가 만들어져 갖고 코발트 강산에서 하고 가창골에서 약 한 1,402명이 대구 형무소에서 나갔다. 대구 형무소에서 나갔는데 그분들이 나간 날짜가 아마도 제삿날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6월 20일자 매일신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양민학살 특위에서 조사한 바로는 1,402명이 대구 형무소에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들어와서 다시 조사했는데 대구 형무소에서 부산 형무소로 이감되는 과정에서 2,574명이 사라졌어요. 공경에서 이제 약동한 전선이 이제 위급해지니까 다시 이제 부산에서 다시 진주로 이렇게 계속 이감해 나가는데 이감 나간 사람은 있는데 들어온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2,500명 정도가 사라졌다. 저는 이제 그 당시 기사에 보면 가창골에서 약 한 300명 정도가 학살됐다는 그 강창득 기자님 그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들어와서 이 코발트 광산이 가창골보다 멀긴 하지만 학살하는데 용이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대부분이 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당시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스리쿼터에 이제 군인들이 총을 들고 이제 있는데 호를 세웠답니다. 그 안쪽에 이제 그 수감자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 머리를 들면 개머리판으로 내찍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10대씩.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흘간 왔다는 사람도 있고 한 달간 계속 왔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리쿼터에 사람이 앉으면 몇 명을 앉힐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마을 주민들, 정원들 그리고 이 인근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 정원들 들어보면 약 한 2,500명 정도, 2,000명 이상이 이제 여기로 끌려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 들어올 때는 저 건너편에 남성 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마을 평산 1동, 2동, 점촌동 주민들을 좀 더 그쪽으로 소개시키고 나서 이제 있으면 한참 있으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총소리가 들립니다. 총소리가 들리고 끝나고 나면 마을 사람들은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이 폐광에 이제 가득 차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이 대원골 쪽에 이제 묵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경산 사람들이 이제 동원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루 와서 묵고 나가면 8원을 줬답니다. 막걸리 한 잔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코발트 광산보다는 저는 이 대원골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묻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이게 그 위에 보면 아시겠지만 인터불고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이 골짜기를 완전히 메워버렸습니다. 원래 이 인터불 골프장이 입구가 이쪽으로 들어와요.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클럽하우스가 생기고 이렇게 진행될 생각이었어요. 근데 저희들 유족회에서 나갔죠. 물론 이 뒤에 우리 천호준 당시에 우리 경사민주단체 협의회 의장님이 이제 당시에 그 우리 대책위 대표님 하셨는데 우리 시민사회하고 유족들하고 해서 결국은 이제 입구를 풀었어요. 입구를 틀어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 큰 길가에 그쪽으로 갔죠. 그래서 27홀, 36홀에서 27홀로 축소되고 그리고 이제 이 코발트 광산에서 가장 중요한 수평 1굴, 2굴 그리고 수직 1굴, 2굴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었죠.
만약에 그때 2005년 당시 2003년 2005년인데 그때 아마 그 골프장이 예정대로 진행이 됐다면 아마 이 코발트 광산 현장을 완전히 묻혀버렸을 겁니다. 그때 그 우리 경산의 그 민주단체 협의회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그때는 대학생들이 매년 8월 되면 약 한 1000명 이상씩 여기 순례를 오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들로 해서 우리가 이걸 지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좀 규모는 작지만 수평 1굴, 2굴 그리고 수직 1굴, 2굴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오셔서 학살 현장 그리고 유해가 발굴되는 현장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코발트 굴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코발트 굴은 1930년대까지는 금광이었습니다. 금광이었고 충길광산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충길이 좀 일본스럽긴 하지만 한국인이 운영하는 금은광산이었답니다. 광산이었는데 40년도에 코발트 검출법이 일본의 특허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경성 금속학원의 박동길 교수라고 이분이 이제 코발트를 검출하는 법을 특허로 냅니다. 그때부터 이제 일제가 이 코발트를 대량으로 이제 채굴을 하게 되는데요. 이 코발트가 어디에 쓰는 거는 다 아시죠? 원래 예전에는 이 코발트는 주로 도자기 만들 때 안료로 썼습니다. 이걸 바르면 파랗게 묻어나죠. 코발트빛. 그래서 우리가 코발트라고 얘기하죠. 그죠? 코발트도 있고 그 이후에는 이 재래식 무기를 만드는 데 있어 갖고는 이 코발트가 꼭 필요합니다. 이 철과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단단한 합금이 됩니다. 금속이. 그래서 그걸로 일본이 전쟁을 치르죠. 일본이 뭐 중일 전쟁, 뭐 태평양 전쟁 하면서 사실 대규모 군사 물자가 필요하게 되고 그 이전까지 코발트를 동남아에서 수입하다가 이 코발트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코발트 광산을 여기 국유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국 코바르트 광산 이렇게 이름 지면서 41년도에 국유화합니다. 그때 당시에 신문 자료를 찾아보면 여기에 이제 강제로 융자를 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키우는데 42년 정도는 용광 재련 시설까지 다 갖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 일어난 44년도에는 이게 이제 일본의 군수 시설로 지정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한반도에 한 50개 정도의 그 주요한 군사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 코발트 광산이 속합니다. 아까 주민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평산 1동, 2동 그리고 점천동에 약 한 300명 정도의 우리 그 강제 동원된 사람들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300명이 일시에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코발트도 금방 동이 나지 않았나 싶어요.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이 광명을 따라 채굴했는 현장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밑에서 이렇게 방송용 카메라 조명 있잖아요. 그걸 비춰보면 그게 안 보일 정도로 시커멓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이 산이 백자산 자락인데요. 이 백자산은 전부 다 이제 그 화강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속이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화강암이 비교적 단단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도 이제 꺼지거나 뭐 무너진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산 전체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굴로 이따가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제가 제일 먼저 한일 합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그 한반도에 실시했는 게 그 지하자원 조사였잖아요, 그죠? 그러고 이제 뭐 동척을 내세워서 우리 땅을 측량을 해갖고
주인이 없는 땅, 특히 이제 뭐 경산 같은 경우에는 금호강 물이 사실은 대조리까지 전부 다 물이 다 거의 다 강비였는데 뚝을 쌓으면서 그 넓은 땅들을 전부 다 동척이 다 차지하잖아요. 예.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이 엄청난 그 일제 자본들이 여기에 들어오죠. 들어오고 아마 그 코발트 광산에서 채광된 것,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수직 일굴이 그 이 광산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 승강구라고 해야 되죠. 땅 지하에 있던 그 코발트를 끌어올리던다. 거기서 끌어올려 갖고 이 산 너머에 보면 저 철탑 있죠. 송전탑 지나가면 저기 경산중앙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조만한 그 장고산이라고 산이 있는데 거기에 산 전체를 성광장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성광장은 뭐냐면 여기서 캤던 그 코발트 원석을 갖고 가서 여기서 산 꼭대기에서 거대한 맷돌로 가루를 냅니다. 가루를 내면 가루를 내 갖고 다시 그것을 이제 그 물로 침전식 수조를 쭉 이렇게 수십 그 계단이 됩니다. 거기서 위에서부터 이제 흘러내리면 이제 조금씩 깔아앉겠죠. 제일 마지막에 제일 가벼운 게 남아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걸 이제 다시 녹여서 다시 거기서 경산역까지 케이블카로 옮겼답니다. 옮겨갖고 거기서 이제 기차로 옮겼답니다. 옮겼고 시모노세키 항에 최종적으로 도착하면 시모노세키에 있던 그 주변에 시모노세키 주변에 보면 신일본 제철이나 미쯔비시 같은 그 무기 공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가 발굴된 게 아까 196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 굴이 우리한테 온 게 2000년입니다. 물론 이제 93년에 제가 제일 그 경산신문 개원 기자 하면서 처음으로 이 동네에 민간 학살이 있었다는 것들을 기사했고 그 이후에 우리 경산 시민 모임이라고 시민 모임에서 경산 문화유적 답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코발트 광산에 와서 답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문화유적 답사 코스에 넣어갖고 진원제 와서 이까지 왔으니까 진원제를 지냅시다 이래갖고 95, 96, 97 계속 진원제를 지냈습니다. 지내다가 99년도에 AP 통신에서 노건리 학살을 노건리 사건을 이제 보도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이제 이걸 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2000년 1월달에 코발트 광산 기사를 썼어요. 쓰고 나서 한 일주일, 2주일쯤 있었는데 그 영감님 세 분이 신문사에 찾아오셨어요. 오셔갖고 이거 아무래도 우리 형님들 얘기 같은데 그래서 이제 유족회를 만들었죠. 그래서 3월달에 유족회 만들고 그때부터 이제 이 코발트 광산 진상규명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우와! 40m가 더 있는데 40m 여기가 꽉 차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전부 다 이쪽 밑으로는 물일 거예요. 물하고 흙하고. 그래서 아마 시신은 좀 온전한 상태로 물론 깨지긴 했지만 뼈 자체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물 속에 남아 있으면 그대로 있을 거예요. 계속 발굴해내야 되죠. 물 빼내고 밑 들어가서 이제 드러내요.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씩 나왔던 거 유해 여기 있습니다. 유해가 발굴돼서 거기서 429로 발굴했어요. 여기에 지금 이제 우리가 요 물 빼는 과정에서 유해 확인한다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위에도 이렇게 계속 있었어요. 저 안쪽으로 한 2km 정도 되는데 길이가 저 안에 보면 유해가 흩어져 있죠. 저기 위험해서 그 안전장치를 하고 나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동바리 같은 이런 게 이게 그 채광항이 갖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올라가는데 계단을 전부 다 이 나무로 했거든요. 이 나무가 이렇게 마르면 떨어져요. 그래서 위험해서 이제 그쪽으로 못 들어가고 여기 안에 들어가.